인사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자, 오늘 얘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얘기는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세 파트 정도 나눠가지고 우리가 많이 걸 겪었잖아요. 그쵸. 예물 파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얘기해 볼 생각인데. 네, 과거와 현재죠. 미래까지 얘기해. 아, 예측까지 하는 거야 우리? 나도 미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일 옛날 사람이니까 네. 2000년대 겪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2000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거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예물에서. 예물이라는 예물에서. 어떤 그 파트에서. 파트에서. 첫 번째는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많이 안 오시긴 그러니까 하죠. 2000년 기준에서는 세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세다. 시어머니가 거의 60% 정도는 동행을 했어요. 60%면 체감상으로는 반 이상이니까 거의 굉장히 많이. 다 그치. 동행을 했다고 봐야 돼요. 10팀 중에 그러니까, 6팀 네. 이상은 무조건 온다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 친정엄마 같이 할 때도 있고 친정엄마는 못 오고 시어머니만 올 때도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이 올 때도 있고 신랑의 누나까지 같이 올 때도 있고 할머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도 왔어요. 네. 할머니, 시어머니, 네, 그 맞아. 손자, 누나까지 해가지고 막 이 얘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두 번째, 순금 그리고 예물시계 같이 묶어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요즘도 예물시계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게 추억의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로만손 알아요? 로만손? 알죠. 제가 이랬던 데니까. 너 이랬어? 로만손 출신. 로만손이 이게 지금은 진짜 추억 속에 이제 지금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많을걸? 근데 로만손이 시계가 예전에 이제 한 쌍에 진짜 싼 거는 40만 원, 좀 비싼 건 80만 원, 한 쌍 기준이에요. 국산 예물 시계 전성 시대가 그때였어요. 그래갖고 예지동 전성 시대였어요 그때. 아, 맞아요. 예지동 그때 맞아. 예지동 가면 골목에 사람이 빽빽했고 지금 예지동 완전 다르다. 지금은 그치. 예지동이 폐허지 폐허. 페어 그치. 제가 들어가니까. 폐허가 됐고 그런데 그때 예지동은 정말 그 한참 전성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없어진 게 뭐냐면 함 문화예요. 함 사세요 있죠. 오징어 가면 쓰고. 함 사세요라는 문화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때는 당연히 다 했어요. 안 하면 친구들한테 욕 먹었어요. 아, 그죠. 친구들끼리는 결혼한다 그러면 함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거든요. 그쵸. 멀리 있어도 오고 부산에 있어도 이제 함한다 그러면 친구 막 서울까지 오고 막 맞아요,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순금이 이때 10만 원이 안 됐어요. 아, 그때만 엄청 쌌죠. 그때 사놨어야 돼. 그때나 8만 원, 7만 9천 원 이럴 때 말이야. 그러면 한참 막 갑자기 막 순금값이 막 요동을 쳐가지고 8만 네. 5천 원 이래 되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이거 이러다 1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어요. 10만 원 낸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시절이지. 네. 그럼 어떻게 이거? 그럼 우리 뭐 팔아? 막 이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예물하러 오면 기본이 남자 목걸이는 10돈 내지는 20돈이에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는 쌍가락지 3돈 내지는 5돈. 맞아. 그 다음에 맞아. 목걸이 10돈 내지는 최소 5돈. 맞아. 그 다음에 팔찌도 10돈 내지는 최소 5돈. 그렇게 해서 뭐 좀 진짜 작게 해서 돈이 없는 집은 쌍가락지 3돈, 목걸이 3돈, 팔찌 3돈이에요. 맞아. 그게 제일 돈이 없는 예산이 없는 사람이고 보통은 막 10돈, 20돈 이렇게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쵸. 잘 살라고 돼지 아니면 거북이 막 아니 20돈짜리 새 모양 뭐라 그러죠? 원앙 한 쌍으로 해가지고 20돈 10돈 맞아. 그러니까 금만 50돈이었어요. 함이 커지다가 나중에 2층 3층짜리도 가고 맞아. 그랬어요. 네, 저도 그 초반에 업계 들어와서 많이 봤었어요. 그 함. 그래갖고 그 함을 싸주는 문화도 있었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지금 하나도 와닿지도 않을 테니까 나 빨리 얘기할 건데 그 진짜 추억의 얘기거든요. 그쵸. 이건 정말 옛날 얘기고 지금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때는 가방도 백화점에서 안 했고 이때가 종로 전성 시대였거든요. 종로에서 진짜 예물 많이 하는 집은 줄 서서 했어요. 자 다음 분 하면 와서 이제 저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요즘 맛집 웨이팅. 정말 와이팅이듯이 결혼하려 오는 사람보다 가게 수가 모자랐어요. 그때는 많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진짜 웨이팅에서 기다렸다가 상담하고. 저희 이제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하고 갔어. 하고 갔어. 지금처럼 그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막 그런 디자인을 그쵸, 비교하고 네. 그러니까 예물 투어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한 두 집 가보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또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하긴 맞아. 그리고 큰 금액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쵸. 순금을 많이 하는 건지 그 시절에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이랑 문화가 달랐죠. 나는 어떻게 보니까 이 중에 이제 그걸 겪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얘기하고 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반드시 동행됐다는 거 맞아.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이게 문화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되게 달라지는 그거 중에 맞아. 맞아.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2010년대. 10년도쯤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입사했을 때쯤. 그쵸. 그때 두 분이 그때쯤이에요. 이제 초보 때. 맞아. 그래도 맞네. 어느 정도 다 본 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일단 2010년도쯤에 이제 이쪽 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청담 쪽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는 제가 어떤 업무를 했냐면 함을 싸는 일을 제가 직접 했어요. 막내 때. 막내 싸는 때. 거. 근데 이제 할 줄 아는 게 상담은 안 되잖아. 그치. 상담을 시키기는 어렵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함을 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무조건 필수였던 게 패션 세트, 루비나 에메랄드 이렇게 원석 들어가는 그런 세트, 커플링을 제외하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들어가는데 순금도 무조건 들어가긴 했어요. 좀 그 2000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을 뿐이지 어느 정도 그 구색은 맞췄지. 맞아요. 구색은 있었는데 근데 순금은 확실히 줄었어요. 왜냐면 2010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순금 시세가 15만 원에서 17만 원 일대예요. 15만 원대였었어. 네. 맞아. 그래서 보통은 세 돈. 맞아. 끽해봐야 남자든 목걸이 한 양, 10돈. 10돈. 근데 그때는 시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치. 시계는 확실히 할 거면 브랜드 가서 사오던지. 이때는 이제 로반손 시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 그치. 아, 근데 10년도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로만손 하면 모르시는데 JST나의 본사가 로만손이에요. 로만손이야, 그치.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실 거예요. 맞아. 예. 남북 합작 기업이 아니지. 여기 나중에 로만손이 그 공장을 북한 거기 어디지? 아, 그 개성공단. 개성공단. 아, 네, 맞아요. 아, 그랬구나. 나름 그 상장 회사였나요? 아, 맞아요. 역시 옛날 사람이야. 다 하잖아. 다 근데 알고 저는 있어. 거기에 JST나 브랜드 말고 ES돈나라고 예물 라인 잡으려고 했었다가 지금은 맞아. 없어진 제가 거기에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도 추억 속에 살아갑니다. 추억 속으로 사라졌죠. 백화점이었죠. 백화점이었죠. 네. 해외 명품 브랜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까르띠에, 불가리, 티파니 이런 것들이 예물로 좀 통용되기 시작했을 때 맞아. 그 전에는 안 했었어요. 거의 안 했죠. 그 전에 무조건 국내에서 종로 아니면 청담에서 예물하는 게 루이비통이란 말이 루이비통이란 말이 이때 처음 사람들이 맞아. 원똥. 뭐라고 그러 원똥인데 이렇게 비싸요. 루이비통 그러면 영화에도 나왔어 심지어.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에도 이 얘기가 엄청 많이 그 시기 때 문화적으로 그때 이제 명품이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막 대중화돼 있던 시기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도 나왔던 그러니까 건데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이라는 게 그치. 그때 사람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충격받았죠. 그쵸, 맞아요. 예. 그때 이걸 선물로 받아야 된다고 그치. 이러면서. 그때 이제 그러면서 예물에 끼워지기 시작했지. 그래서 저는 그때가 기억나는 건 한 2013년도 이때쯤이라고 기억을 하고 네, 맞아요. 10년도 때는 이때야말로 웨딩 플래너 분들 웨딩 컨설팅의 전성시대예요. 이때 그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정말 다 좌지우지됐던 맞아. 그때 여기로 가세요 하면 가고. 그분들이 갑이 된 시기였어. 네, 그렇죠. 그 네. 전에는 약간 업체랑 동등했죠. 동등한 느낌이었는데 보내주시면 손님을 감사하게도 보내주시면 상담 정말 친절하게 하면서 계약도 잘해야 되고 아주 만족스럽게 고객님을 만족시켜드렸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막내 때였는데 어떻게 상담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플래너분이 소중하게 보내주는 고객님인데 그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다이아몬드 리스팅 한다고 가지고 온 거야. 근데 그걸 막내 때 경험이 없었고 그냥 받았는데 큐빅이었던 거야. 손님한테 전화해서 그거 사실은 다이아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네. 얘기하면 이제 뭔가 말이 말이 일이 그치. 커지지. 그래, 일이 네. 커지지. 강남에 컨설팅 업체 진짜 많이 생겼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맞아요. 박람회가 진짜 매주마다 네. 코엑스 박람회가 대박람회 이때만 엄청 생기고. 맞아요. 그치, 네. 맞아. 네. 전성시대였어. 우리 저번 영상에서 그 도움 주는 방 말씀 한번 네.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가 수수료 진짜 세지 않았어요? 저는 33%를 뛰어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30 거기가 더 셌어요? 제일 세. 와, 이거 다 삐처리 해주세요. 요즘은 결혼 정보회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결혼 정보회사가 컨설팅을 겸해요. 그러려고 그거 그게 듀오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네 듀오. 맞아요. 맞아. 커플로 성사시키면서 걔들이 컨설팅까지 다 해요. 다 해주잖아요. 저도 하나 주제 벗어날 수는 있지만 네. 제가 일했던 그 브랜드에서는 네. 그 웨딩 플래너 역할을 해주는 아줌마들 3분이 계셨어요. 아줌마가? 네, 아줌마. 나이가 좀 되게 지긋하신데 그 동네 사는 마당발 아줌마. 그 청담동 일대에 사는 마당발 아주머니 한 3분 정도한테 그 브랜드 명함에다가 직함 넣어가지고 명함을 파주면 그걸로 이제 영업을 도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데리고 오면 상담하는 분이 지정이 돼 있어. 그분 아니면 상담을 안 받아요. 그리고
상담도 무조건 VIP실로만 들어가요. 보면은 디자인 그 트렌드라고 해서 디자인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는 디자인 같은 게 아니었어요. 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만. 그렇지. 맞아요. 어른들에서 이제 플래너 분의 입김이 더 세진 걸로 이제 변한 거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맞아요. 컨설팅 전성시대인 동시에 네. 강남업체 전성시대였어요. 맞아. 그렇지, 맞아. 그때 우리가 저번에 우리 망해서 없어진 업체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걔네들이 그때 전성시대였어. 맞아. 돈 진짜 맞아요. 많이 벌었을 맞지? 텐데. 맞아. 네.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한 땡땡 업체 있잖아요. 네. 그때 거기가 이때 우리 지금 말하는 이때가 전성 6년 동안 전성이었던. 7년 전성시대였던 그 대박이었어. 업체가 네. 지금 우리 말하던 이때예요. 맞아. 저희도 그때 그 강남 업체에서 근무해서 직원을 근무했을 때 주말에 기억나세요? 예약이 50개. 4, 50개씩. 50개였었어. 4, 그러니까 50개씩. 그걸 싹 적어놓고 토요일, 일요일 하면은 다들 짐 빠져가지고 정말 한 8시, 9시까지 마지막 손님까지 기다리면은 8시, 9시까지 상담했다니까. 입에 단내 났어.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최근으로 넘어오면 최근 말고 중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그때는 뭔지 아세요? 그 2015년도 요때쯤 해가지고 15년, 그때는 17년. 네 그때 뭐가 전성시대인 줄 아세요? 온라인 컨설팅 전성시대예요. 카페. 네, 카페. 카페. 이제 서로 이제 인터넷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결혼 준비를 이제 좀 가성비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때 플래너 없이. 그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진 시대예요. 이때가 뭐냐면 종로 전성시대예요. 이때가. 맞아. 맞아. 이때가. 그게 뭔지 한참 알아? 잘 되잖아. 네이버 전성시대예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이제 업체들이 입점을 해서 이벤트 싸움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그냥 내가 좀 심한 표현을 쓰면 개싸움 됐어. 이벤트 싸움 되고 전성시대. 이벤트 전성시대야. 그러니까 막 다이아가 그 말도 안 되는 게 막 이렇게 비교할 낮춰놓고. 수 있는 걸로 낮춰놓고 상술의 전성시대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주얼리 진짜 못 믿겠다가 돼버린 거야. 그때쯤이 보면 2000년도에서는 그 옛날 2000년도에서 2010년도 되는 웨딩 주얼리로 좀 그 디자인이 좀 변화되는 시기인데 10년도에서 15년 넘어가면서는 별로 변화된 게 없어. 제품도 변화되지도 않고 구성도 변화되지도 않았어. 이벤트만 많아졌어. 난 아직도 기억나는 그거예요. 손님들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 많은 세트를 받는 게 결혼을 잘한다는 좀 그런 맞아. 게 있어서 한 세트만 나한테 계약해도 실버 세트 이런 걸로 해서 두세 세트 크게 맞춰서 맞아. 이벤트를 제일 많이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함에다가 다 채워주잖아. 사은품. 네, 그래서 함도 막 큰 거 해가지고 나는 그냥 요거 커플링 하나 하고 요거만 샀는데도 막 실버랑 뭐 풍성하게 들어가니까. 해가지고 막 이벤트가 먹히던 시절이었던 거지. 맞아. 그때 소비자들 엄청 실망했을 거야 나중에. 왜냐하면 사은품으로 준 것들이 다 허접하잖아요. 네, 맞아. 웃겨요. 네. 솔직히 은도 아니고 신주. 그거 신주. 많이 줬잖아요. 네. 신주. 손님이 전화해가지고 네. 막 목걸이가 네. 뭐 진주 목걸이 했는데 여기서 진주도 빠져고 뭐 줄도 막 이상하고 막 그 제품이 뭐 되게 하자 있다고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손님을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 사람 우리한테 커플링만 샀어. 막 사은품 목걸이 받은 거, 다른 거 사은품. 추가로 샀나 싶어갖고 엄청 막 찾아봤다. 근데 없어. 근데 문제 이제 자꾸 한번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냥 실버 사은품 받은 거야. 근데 그 사람 기억 속엔 그게 뭔지 알아요? 이거 여기서 샀다예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사은품 준 거야 하고 구입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같이 산 거예요. 그치 포함된 맞아, 거 아니야?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다르지. 그치. 그 결국은 또 에이스 해줬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그때 알았지. 나는 내가 오더 내면 사은품 안 준다. 네. 그러니까 줄 거면 진짜 제대로 제대로 된 걸 맞아. 줘야 돼. 그냥 줘야지. 제대로 딱 된 거 주던가 아니면 난 저딴 거 안 준다. 네. 나는 보세요. 그러면 그때 2010년도 때는 플래너분에 의해서 솔직한 얘기로 좀 휘둘리는 시기가 왔었고 그다음 이제 인터넷 전성시대 때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상술에 의해서 바이럴. 그쵸 가짜 바이럴. 그쵸 사보니까 나중에는 뭐야 이거 라는 걸 겪으면서 그 결혼했던 분들이 선배가 되면서 후배들한테 야 예물 하지마 딱 된 시기가 된 거야. 요즘. 그러면서 품목이 줄기 시작.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예물 하지 마였어요. 맞아요. 예물 맞아. 하지 마. 그 돈도 안 되고 진짜 완전히 퀄리티도 안 좋고 별로야. 별로야. 사놓고 안 해. 근데 네.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목걸이 귀걸이 했던 것들이 보면 다 네. 화려한 거였어요. 맞아. 맞아. 양장 스타일도 많고. 반양장. 네, 양장. 양장 목걸이 이런 거 많이 팔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그치. 하기가 네. 어렵죠. 근데 살 때는 할 어느 일도 정도, 없고. 어느 정도 진짜 할 일도 진짜 안 해. 근데 되게 화려한 양장 목걸이인데 큐빅이잖아. 그치 맞아. 근데 또 큐빅은 나중에 가니까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탁해져 있어. 맞아. 쑥스러워서 못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슨 생각 드냐면
너 결혼한다면서 야 예물 하지 마. 그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된 거였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느꼈던 게 이거 진짜 제 살 깎아먹기 하고 있는 건데라고 느꼈는데 진짜 빨리 변화되는 게 금방 그렇게 소비자들이 돌아서더라고.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게 예물 가방이랑 해외 명품 브랜드가 이때 등장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된 거 하자. 왜냐면 사치품으로서 국내 주얼리 예물은 이제 매력을 잊어버렸어. 이때부터. 이 가격 주고 있어 보이지도 않아. 가방만큼이나 그때 갑자기 치고 올라온 게 있어요. 까르띠에. 아니요. 그럼요? 해외여행. 해외여행. 여행을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대로. 맞지? 그러네. 허니문이 예를 들면 맞네. 맞지? 그때 이때는 오히려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가방을 낮춰서라도 해외여행을 제대로 가자. 그래서 나는 뜬 지역을 알아. 칸쿤. 칸쿤이요. 칸쿤이요. 그럼요. 야, 그걸 맞추네. 그럼요. 왜냐면 칸쿤은 일반 회사원은 휴가 받아서 절대 갈 수 없는 지역이야. 맞아. 칸쿤이 멕시코 쪽이야. 멕시코. 또 맞아. 오래 걸리도 오래 네. 걸리고. 네. 비행기를 2번 갈아타야 되잖아. 그러니까 칸쿤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우와 하는 거지. 제대로 갔다 왔다 그렇게 되는 거지. 가방 뭐 했어는 이제 이때는 이제 별로 그게 없었어요. 아주 센 거 아니면은 없었는데 칸쿤 갔다 왔어 그러면 여기 끝난 거야. 그리고 또 여기 일정이 기본적으로 있어. 비행기에서 이틀을 있어야 돼서 9박 10일 일정 아니면 못 가. 그냥 보름 최소 보름 갔다 와야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신혼여행에 이때 이제 2천만 원씩 들인 거예요. 끝판왕. 끝판왕으로. 신혼여행 끝판왕. 점점 끝판왕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예물은 여기서 이만큼 줄었고 가방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방도 이제 내리고 해외여행. 신혼여행비가 이때가 이제 신혼여행 전성시대가. 네. 진짜 그러네요. 맞아. 자 어쨌든 여행사 전성시대가 됐고 네. 지금은 이제 현재 정리를 한번 누가 해볼래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현재하고 과거랑 달라진 게 이제 뭔지 아세요? 또 중간에 또 하고 싶은 말이 예전에는 그 시어머니가 이제 동행을 했다고 치면 이제는 친정엄마예요. 이제 왔어. 내 딸이 뭘 받는지. 이제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우리 집안을 오니까 해준다가 됐으면 지금은 내 딸이 뭐는 받고 결혼해야지가 됐어. 완전히 그게 바뀌었다. 그 전에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부터 뭐 할머니까지 오시면 역할이 깎는 역할이었단 말이야. 맞아. 깎는 역할로 오는 거지. 근데 지금 그래서 봐봐. 내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결혼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데 이만큼 해주니까 잘해줘야 될 거냐가 됐으면 지금은 반대로 해서 내 딸 이거밖에 안 해줘?가 됐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그 예물이 품목이 많은 이유가 어떤 의미를 담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홀수로 막 1, 3, 5 해가지고 세트도 한 세트면 세 세트, 두 세트 안 하잖아요. 왜냐면 거의 안 유교 사상에 이제 기인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커플링 하나만 하는데 그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하기 시작했어. 진짜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지금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살 깎아먹기를 한 거지 과거에. 예전이랑 달라진 문화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요즘 국제결혼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네. 국제결혼 맞네. 미래 저도 얘기 많이 방금 봤어요. 미래 얘기 얘기했잖아. 미래 얘기 하니까 갑자기 앞으로는 국제결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보단 더. 훨씬 더 맞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간소화되는 건 어차피 똑같을 것 같고. 네. 근데 좋은 거는 전 그건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일본이 발전했던 계기가 오타쿠인 거 아세요? 오타쿠가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고 치면 게임 회사에서 개발을 할 때 오타쿠들 무서워하는 거야.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고 뭐 하나라도 이제 잡아내고. 근데 그게 진짜 되게 많이 발전시켰거든. 근데 지금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게 내 표현 아니야. 손님 표현인데 저 반지 원정대여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2, 30군데 정도를 다녀. 그러면서 그때 서비스와 분위기, 뭐 디자인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를 다 비교하시는 거야. 나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샵이거든. 되게 무서우면서도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사실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요? 네. 아니 매니아층이 생긴 건 좋아. 네. 근데 최소한 네. 2, 30군데 돌아다닌다는 거는 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다니는 거야. 정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최소한 알고 다녀야지. 그래야지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맛집을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회를 좋아하면 횟집 위주로 다녀야지. 그쵸. 근데 그냥 여기선 칼국수 먹었다, 저기서는 참치 먹었다가, 여기선 소고기 먹었다, 여기선 다이사님이 삼겹살 좋아하는 먹으면 음식인데 이거. 이러면서 무슨 막 10군데 이상을 막 이렇게 자기 평가를 써놔요. 네. 얘는 지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전문성인까지는 아니어도 네. 최소한 어떤 기조는 기준은, 있어야 돼. 네. 맞아, 그 맞아. 기조가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건 괜찮은데 칼국수 좋아하는 사람이 참치집을 평가하면
맛을 제대로 그 알겠냐고. 집이 그 개가 뭘 알겠어요. 네. 약간 공감하는 건 뭐냐면 바둑인가 싶기도 하고. 예, 좀 그분들이 그걸 평가한 걸 보면 진짜 과할 때가 있긴 있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예약 시간을 딱 맞춰갔는데 다음 타임이 안 끝나 있어. 이걸로 기분이 안 좋았다는 평가도 있고 나올 때 나한테 지금 뭐 화장실을 가보시지 않겠냐 이런 걸 안 물어봐가지고 서비스가 별로라는 평가도 있어. 그냥 그걸 보고 나서 이거는 좀 그냥 제품과는 별개인 좀 맞아. 과한 처사이지 맞아요.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난 그런 사람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 소신 발언이네요. 근데 진짜 예전에 이사님이 유튜브에 올리셨던 건가? 그 여자들이 예물샵에 들어갈 때 보는 거 그 관점. 예를 들어서 컵을 봐요. 난 아직까지 기억나. 음악을 보고 음악을 보고 여기 야. 커피 마실 보고 아니 이게 음료수 마시는 거랑 반주랑 뭔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커플링의 하나의 모든 의미를 담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내 감성까지 하는 거야. 이게 샵. 근데 그 말이 맞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어떤 샵을 간다고 하면 그 샵을 보고 왔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 분이 샵 옮기면 그 선생님 보고 가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샵 이런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이제 주제가 예물에 대한 변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품목이 되게 많고 뭐 순금도 많이 주고 했었고 한데 솔직히 그때는 주얼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왜냐면 한 손님이 와서 이만큼을 팔아주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뭐 다 올랐잖아요. 근데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어. 본인이 자기 예산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거 본인이 껴봤을 때 예쁜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 그냥 싹 그냥 걷어내시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딱 이렇게만 정리하고 싶어요. 뭐 이하 동문이에요. 얘기가 점점 길어져서 출구를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냥 네네네. 어차피 변천사라든가 이런 거는 참고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자,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